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802 48페이지 9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밀꽃 필 무렵 한마디 박스 먼저 볼게요. 떠돌이 장돌뱅이들의 삶과 육친의 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강원도의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물씬 풍겨나는 한국 단편소설의 백미이다. 그래서 장돌뱅이라는 건 이제 옛날에 각 지역마다 이제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장을 이제 열었었죠. 그래서 이 보부상처럼 이 짐을 가지고 이 장마다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장돌뱅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 주인공인 허생원이 장돌뱅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정리를 먼저 볼게요. 배경은 1920년대에 공간은 강원도 봉평장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화까지 걸어가는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주제는 떠돌이의 삶의 애환과 육친의 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럼 한번 전체 줄거리를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장돌뱅이인 허생원은 봉평장에서 조선달, 이 허생원의 친구입니다. 이 따라서 충주집에 간다. 뭐 주막 같은 곳 여기에 갔습니다. 자, 충주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동이라는 이 젊은 애송이 장돌뱅이가 충주댁과 수작하는 것을 보고 이 허생원이 충주댁을 좀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사이좋게 있는 모습을 보고 이 허생원이 질투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그래서 그 동이의 뺨을 때리고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곧 금방 내가 좀 너무했나 하면서 이렇게 측은해하면서 바로 화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 이 세 사람, 허생원, 조선달, 동이, 이 세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생원은 오래전에 물방앗간에 갔다가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 함께 밤을 지냈던 추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때가 이 봉평 지역에서 이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이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듣고 난 허생원은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받아서 개울을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생원이 동이의 등에 엎여서 개울을 건넌 후 동이가 자신과 같은 왼손잡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열린 결말로 이 두 사람이 이 부자 관계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나서 좀 중요한 부분 같이 필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가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이 세 사람이 이제 대화까지 가는 이 밤길에 그 길이 이제 메밀꽃이 막 피어있고 달이 떠있는 여기에 이 길이 좁아서 세 사람이 이렇게 쪼로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생원이 늘 데리고 다니는 당나귀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밤에는 뭔가 좀 낭만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고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었다. 대화까지는 80리의 밤길, 개울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산 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이렇게 지금 계속 직유법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또 이렇게 시각적 심상,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색채 이미지 활용해서 이 서정적인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것을 굉장히 서정적으로 비유적 표현까지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붉은 대공이 향기같이 이 후각적 심상까지 나오죠. 애잔하고 아기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나귀를 타고 외줄로 들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청각적 심상도 나오고 있죠. 앞장선 허생환의 이야기는 동희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대로 괜찮았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동희는 제천으로 향한다 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제천에 가서 지금 어머니가 여기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허생원이 오친의 친정은 그럼 원래부터 제천에서 사셨니? 뭐. 근데 아니요, 이 시원스럽게 말은 안 해주지만 봉평이라는 거는 들었습니다. 라고. 이 봉평이 아까 여기 이 허생원이 그 사랑했던 여자를 만났던 곳, 거기가 이 동희의 어머니의 이제 원래 살던 지역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똑같죠? 자, 봉평클의 아버지의 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혹시 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울에 그만 퐁덩 빠져버립니다. 물속에서 어른을 가볍게 업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동이가 물에 빠진 허생원을 등에 업어줍니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이 촉각적 심상 등장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 혈육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조금 더 업혔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합니다. 자, 조선달을 바라보며 웃음이 터졌다. 낙이야, 낙이 생각하다가 실족을 했어. 자, 이 같이 다니는 당나귀. 이는 이제 허생원이 아까 직업이 장돌뱅이였죠. 그래서 그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계속 혼자 이 조선 팔도를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이, 함께 다니는 낙이를 나의 가족, 나의 동반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몹시 더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동실동실 가벼웠다. 주말까지 부지런히 갑시다. 낙이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 나서 이제 어디 가겠다? 제천으로 가겠다. 했더니 놀래죠. 생원도 제천으로 가니?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 동이야 같이 갈래? 라고 얘기를 하며 이제 다 함께 제천으로 가는 거죠. 이 동이의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자,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큼은 이 왼손잡이가 허생원도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들이라서 나를 좀 닮은 건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되는 거죠. 이 독자들이 보면서. 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방울 소리가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기울어졌다. 마지막까지 굉장히 이 서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뒤에 문제를 몇 가지 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과거 사건을 극적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 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뭐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 인물들이 말하는 대화 속에서 이 은연중에 암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뭔가 좀 반전이 있다던가 이런 갈등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좋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다른 애들을 보면은 참신하고 세련된 비유, 또 이런 감각적인 언어, 이 서정적인 분위기 이런 거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히 서정적인 분위기로 배경 묘사 구체적으로 잘 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또 특히 이 시점이 뭐였죠? 아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들의 심리까지 전부 알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가의 가준.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친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서정적으로 묘사한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 허생원이 옛날 이야기, 회상을 하는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묘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허생원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
이 친구는 나중에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이런 이상적인 삶의 모습, 그런 것이 이렇게 서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뭔가 낭만적인 분위기로 이제 이 분위기가 한층 더 분위기를 돋구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허생원과 동해를 결합시키는 계기는 오히려 허생원이 물에 빠지고 나서 이 등에 업히면서 그거는 뭐 좀 결합시키는 계기가 되어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달빛이 있고 뭐 메밀밭이 있고 이거는 뭐 결합시키는 계기는 보기 어렵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결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열린 결말. 그렇죠. 이 마지막에 같이 제천으로 갈래? 왼손잡이인 게 눈에 띄었다. 그래서 독자들이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 아빠랑 아들일까?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리고 혈육 관계임을 넌지시 암시도 해주고, 그리고 절묘한 배치. 특히 또 이제 허생원이 맨 앞에 있고 동희가 맨 뒤에 있으면서 이야기가 막 이제 구체적으로 막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암시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일 거라고 지금은 추측까지만 했는데 허생원은 등에 안긴 게 너무나도 따스해서 더 안겼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이제 혈육의 정을 느끼고 있죠. 네, 이제 마지막 설화적인 결말도 아니고 또 고달픔을 초월했다? 또 아니고 지금 다 거리가 먼 키워드로만 이루어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문제도 여러분이 마저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